아이고 다들 그냥 혈색이 환해졌네. 아, 정말 오늘은 여러분이 참 요즘에 좋아하는 시간이 우리 여기 오신 남학생이 우리 강사님인데 이 장로님은 우리나라 그 현대사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있어서 특별히 이승만 대통령의 그 모든 이야기들을 잘 이렇게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기사들도 알고 있었던 좋은 이야기들을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마지막에 그 정치 좀 잘못한 건 있어요. 대통령 이기봉 잘못 세우고 그 아들 뭐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너무 오랫동안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 것이 잘못됐지. 이 나라를 여기까지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이 나라를 이렇게 건강하고 좋은 나라 되기 위해서 토지 개혁 같은 거나 이런 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 그리고 이분은 또 하나님을 믿는 아주 신실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막 그분을 폄하하는 분들이 많고 그런데 저도 옛날에는 좀 약간 그렇게 배워갖고 이승만 좋은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쭉 우리 아는 후배 목사가 그 자료들을 다 알려주면서 야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난 내신 분이구나.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한강의 기적도 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만큼 크게 경제를 성장한 건데 이승만이 판을 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 나와서 외국 갔다가 오잖아요. 와, 이 나라 진짜 좋은 나라예요. 지금 정치인들이 잘해갖고 빚 좀 덜 졌으면 좋겠어. 이게 나중에 어느 순간에 쫙 떨어지면 이 나라 갑자기 가난해질 수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서 좋은 지도자 뽑아서 이 나라가 이 위기를 넘겨야 이 나라가 진짜 좋은 나라가 됩니다. 북한이랑은 갈라지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절대 흡수해서 북한에 있는 모든 지하 자원이 엄청난데 그거 활용해가지고 남한의 기술력과 하나 내가지고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아멘. 우리 장로님 잠깐 나오실 때 나오세요.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계속 가요. 이거 공연도. 올려놓으세요. 됐어요? 예. 오래 걸려요? 예, 됐습니다. 다시. 예. 자, 같이 하시고. 박수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복수 좀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기억하시는 분 있으면 너 이거 많이 했잖아. 시시해가지고 지난주에 이승만 박사 무슨 개혁을 했죠? 개혁을 했는데 무슨 개혁을 했다 그랬어요? 토지개혁. 진짜 머리 좋으시네, 본사님. 율동을 많이 해서 그런가 봐. 토지개혁을 한 거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거 하려고 애를 무지하게 썼는데 다 실패했어요. 왜? 지주들이, 돈 많이 가진 지주들이 정치 권력자를 다 꼬셔가지고 다 실패해봤어요. 고려시대 때도 한번 하려다가 실패받고 또 실패받는데 이승만 박사는 토지개혁을 성공을 했습니다. 어떻게 성공했느냐? 우리나라는 복습하는 거예요. 유상몰수. 돈 주고 땅을 가져와요. 그 다음에 유상으로 나눠줘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많이 없었어요. 로마 같은 나라, 강대국들은 하는 나라 갖다가 빼들어가지고 식민지, 정복, 피정복 국가를 국민들을 갖다가 종을 만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양반이 종을 만들었어. 이거 말이 안 돼. 자기 민족을 종을 만드는 거. 남의 나라를 갖다 빼들어가지고 전쟁에서 이겨서 빼들어오는 거는 조금 이해할까 말까 하는데
심지어 자기 민족을 갖다가 종을 만든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데 그걸 해방시킨 사람이 누구냐? 이승만 박사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토지 개혁을 안 했으면은 이 나라에 있을 수가 없어. 왜? 한 번도 땅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땅은 생명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은 밥이 하늘인 걸 알아라 그러잖아요. 땅을 허락해 주신 우리 이승만 박사가 그 당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모든 세력들이 반대를 하는 거야. 왜? 이거 뺏기면 내가 손해보니까. 이 권력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했는데 이승만 박사는 합리적으로 했다는 거 지난주에 강조했고, 오늘은 또 하나 외울 게 하나 있어요. 이승만 박사 가장 제 생각에는 평생을 외웠을 것 같아. 기도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다시 한번 우리 따라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잘못하면 우리가 종이 될 수 있어요. 나라가 망하잖아요. 종이 됩니다. 다시 우리나라보다 잘 산 나라가 있어요. 저기 남미, 브라질 밑에 아르헨티나. 이 나라가 엄청 잘 살았어요. 1900년도에. 이 나라는 거의 최고 선진국가 된다 그러세요. 땅이 넓고 농토가 비옥하고 이런 나라인데 이 사람들이 정치가가 해먹었어. 막 공짜로 나눠줬어. 그러다 보니까 그 페론이라는 대통령이 했는데 그 나라가 이제 꼴찌가 됐습니다. 나라가 망했어. 땅이 아무리 넓고 아무리 많은 자원이 있어도 정신 못 차리면 간다. 어떻게 간다? 골로 간다. 골로. 골로 가요. 우리나라가 잘못하면 골로 가게 돼 있어서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는데 역사의식이 없으면은 우리 자손들은 망한다 그래요. 왜?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라이면 아들도 또라이고 새끼들도 또라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승만 박사를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승만 박사는 위대한 정치가입니다. 위대한 사상가예요. 위대한 철학자예요. 위대한 신학자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 어느 한 부분도 우리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정말 토지개혁 하나만 해도 영원히 칭송을 받아야 할 우리 이승만 대통령인데 오늘은 이승만 박사가 예언가 앞을 내다봤어. 뭘 내다봤느냐? 이 세상이 돌아가는 판을 읽어버렸어요. 우리 1년 뒤도 모르잖아요. 이 박사님은 저 100년을 내다봅니다. 100년. 이걸 내가 책을 가져왔는데 몇 분 하면 돼요? 목사님 강의 좀 넉넉해도 돼요. 넉넉해요? 네. 그러면 너무 우리 저 11시까지는 끝나야 돼요. 11시 그 전에 끝내드립니다. 이승만 박사님이 예언을 했어. 공산당은 망한다. 이거 언제 얘기했느냐? 요거 최근에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승만 박사 1923년 그때는 항상 공산당이 시작할 때예요. 공산당이 시작해서 소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붉은 제국이 커질 때인데 공산당이 망하는 이유를 5가지를 다음에 프린트해서 드릴게요. 목사님 부탁해가지고. 첫째, 재산을 나누면은 근로의욕이 떨어진다. 재산을 공산주의는 논아갔다는 입장이잖아요. 우리 봐봐요. 애기들 손주들 키워봐요. 니 거 내 거 따로 있죠. 장난감도. 소유 개인이 소유 본능이 있어요. 이걸 재산을 나누게 되면은 우리가 근로의욕이 상실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설명할 겁니다. 두 번째, 기업가를 누르면 혁신이 안 생겨. 새롭게 발전을 해. 뭐 새로운 거 개발해서 팔아먹어야지 하면서 막 연구를 하잖아요.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지식인을 없애면 모든 사람이 우매해진다. 지도자가 없으면은 우매해져. 성경에도 소경을 따라가면 어디 빠져? 떼고랑지에 빠진다 그랬잖아요. 의로운 사람 받아야 되는데 우리 마지막에는
좋은 종교 지도자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 김병수 목사님은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왜? 자기 교회만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 발산동을 주민들을 위해서, 독거노인을 위해서 나누는 목사님도 나 본 적이 없어.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토요일날 모여서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왜? 다들 교회 성장을 위해서 청소년, 청년들을 중심으로 하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한테. 왜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잘해줘요? 다른 데서 그게 안 하는데. 아이고,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세대 아니에요.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외정시절도 지냈지, 유교도 지냈지, 보릿고개도 지냈지. 그런 어르신들이 이 나라의 공로자거든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감사합니다. 예. 종교를 없애면은 타락한다. 진일성이 뭐 스타린 이런 게 하는 소리가 종교는 마약이래. 한번 맞으면 안 맞으면 안 돼. 이걸 없애버리겠다 하는 친구들이 공산당이에요. 그래서 종교를 없애면은 도덕이 망한다. 타락한다. 5번째, 소련을 조국으로 믿으면 배신당한다. 1923년도에 이걸 발표해 버렸어요. 어디다 발표했느냐? 태평양 잡지라고 그 당시 태평양 잡지라고 썼어요. 그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기록이. 이건 뭐 말로 한 게 아니라 기록을 남겨놨어요. 이 5가지 이유로 공산당은 만나. 공산당이 다 망하게 됐었어요. 소련 공산당이 1991년도에 만세 불렀어. 고르바초프 있을 때 소련 공산당을 해체합니다 하고 망해버렸어요. 그 우리는 곧 이 나라가 통일될 줄 알았어요. 그때 이북 그 동구권에서 다 나라들이 다 망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다 망하는 이북을 도와줬어. 돈을 갖다 줬어요. 김대중이가 10억 달러를. 노무현이도 돈 갖다 주고, 다 죽어가는 놈 컴플리 주사를 맺어준 거야. 환자 죽을 때 내비든 다행히 죽으면은 속히 통일여신이 걔를 한번 놓쳤어. 왜? 죽어가는 놈을 살렸어. 이 또라이. 우리 큰 실수한 거예요. 근데 이승만 박사는 이렇게 공산당 때문에 얼마나 우리 스트레스 받아요. 이북에서 온 사람들, 또 이남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공산당이 들어왔다가 분탕질을 했잖아요. 여러 사건도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는데, 오늘은 이승만이 올라온 그 예언을 한번 말씀해드리고, 이 양반이 공로가 또 있어요. 그걸 내 제목만 읽어드리고 하겠습니다. 이 땅에는 자유란 단어도 없었어. 자유도 몰라. 왜? 임금이 시킨 대로 하고 양반이 시킨 대로 했으니까 자유란 개념과 민주란 개념은 이 땅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에요. 그 당시 사회학자 조사를 했어요. 이 나라는 사회주의가 공산당이 좋으냐 민주주의가 좋으냐. 사회 공산당 좋았다는 계열이 78%가 나왔어요. 왜? 자본주의를 경험 못 해봤으니까. 내가 오늘 유식한 거 한번 얘기해 줄게요. 이 공산당이 왜 나왔는가? 공산당 나온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공산당이 왜 나왔는가 하게 되면 자본주의가 하다 보니 부자가 생겼어. 부자가 생기고 재벌들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 눌렀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진 자와 없는 자의 계급 투쟁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갖다 없애버리겠다는 공산당이에요. 이게 막스 레닌하고 엥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독일 놈이 했는데 그걸 그래서 스탈린이 받아들여가지고 공산당을 만들어서 빨리 이 자본주의, 썩고 부패한 자본주의를 때려잡자. 그래서 볼세비키라는 놈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양 망할 거면 빨리 망하게 해야 되겠다. 폭력적으로. 무자비하게 까버리자. 그 놈이 볼세비키야.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이 나라 갖다 전 세계가 풍탕질 했어요. 지구의 반이 공산당으로 인해서 수천만 명 아주 죽었습니다. 왜? 자본주의 물드는 사람 다 죽였으니까. 그 피해는 이북에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북에서. 고향이 이북이신 분. 이거 복 많이 받은 사람들이네. 우리는 이북에 있었습니다.
이북에 있는데 이북은 땅을 빼들었어요. 빼들면서 어떻게 뺐느냐? 제가 참 감사한 게 하나님께 감사한 게 우리는 1등 지지가 못 됐는가 봐요. 한 서너 번째, 네다섯 번 됐는가 봐. 지주 불러다가 요놈이 그도 인민들을 착취했다고 동무들 이석을 죽입시다. 어떻게 죽이는지 알아요? 돌멩이로 깨 죽이고 삽으로 씹어 죽이고 망치로 찌고 사람 죽이는 거예요. 법이 없어. 그렇게 지주들을 땅을 빼들었어요. 근데 이승만 박사는 어떻게 했다 그랬죠? 불러다가 돈을 주고 채권을 주고 그 다음에 법을 만들어가지고 농지개혁법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좀 과정 그것만 강의해도 1시간이 더 걸려요. 농지개혁법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했는데 이 박사가 잘한 것은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라는 국가를 세웠다는 거. 두 번째, 전번에 말하는 대로 농지개혁을 했다는 거. 이거 없으면 왜 깽판 되는 거예요. 박헌영이가 왔을 때 금방 우리가 좀 돌아갈 뻔했는데 당시 6.25 사변 때 세계 그 공산당 아주 깡패 왕초도 국가가 있잖아요. 소련, 중공에 그때 중공, 이북이 우리보다 군사력이 셌습니다. 전차도 갖고 있고 뭐 온들 많아졌어요. 스탈린이 지시를 했습니다. 스탈린 지시를 김일성이가 남한을 먹고 싶어가지고 스탈린한테 보고를 해요. 그래서 저도 보고 문서가 다 나와. 왜? 50년 지나고 뭐 하면 외교 문서가 나오잖아요. 그때 보니까 김일성이가 스탈린한테 허가 사인 받은 거. 또 스탈린이 모택동한테 연락해가지고 인민군 도와주라고. 그게 세 나라가 덤비들은 거예요. 우리는 탱크도 없었어요, 탱크도. 아주 뭐 계속 소총몇 가지고 있었는데 그 나라 갔다가 세월,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는 걸 막았다는 건 나중에 한번 6.25 동란 전사를 갖다가 연구하게 보면서 알겠지만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승만 박사 지도력으로 막았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고. 세 번째, 1953년도 한미 방위 상호조약. 그때 미국은 제일 센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이 세고 군사력, 경제력. 그 나라하고 제일 가난한 나라하고 한미 방위 상호조약에 뭔가 하게 되면 네가 우리나라 공격을 당하면 미국이 자동 참전해요. 또 미국이 공격받고 한국이 뛰어들어가야 돼. 비슷한 놈끼리, 나라끼리 해야 되는데 말이 됩니까? 가장 센 나라하고 가장 약한 나라로 누가 해요? 안 하는데 이 박사가 그걸 해냈습니다. 이것은 무시무시한 정치의 고난도예요. 이승만 박사가 그 당시 아주 약소국가고 밀리는 이렇게 국가의 대통령이었지만 그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하면 그 당시 유명한 정치가들, 영국의 처칠, 알죠? 미국의 루즈벨트, 소련의 스탈린, 중국의 장개석, 4명이서 좌지우지할 때예요. 이때 이승만 박사가 뛰어들어요. 결제로 휴전 안 한다 하는 조건을 이걸 걸어요. 한미 방위 조약을 해주고 우리에게 어느 정도 해주게 되면 하겠다 하고 약속한 사람이 그런 배척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것도 또 기가 막힌 역사가 또 하나 있는데 방공포로 석방 인민군을 잡아왔어. 거기다 다 가둬놨거든요. 이걸 갖다가 휴전 협정할 때 중요한 논제가 되는데 문제의 큰 문제예요. 이걸 그때 미군이 다 MP 헌병이 지키고 있을 때 한국 이 박사 배짱 좋아. 야, 그거 풀어주라. 그래서 가나서 헌병들 망치로 때려가지고 열쇠 열어서 풀어줘 버려요. 그래서 영국에 있던 그 뉴스를 들어서 처칠이 면대다 뵀대요. 야, 주 조그만 나라 한국에 저렇게 호랑이 같은 놈 있나? 배짱이 무슨 도둑놈 배짱이에요. 우리 이승만 박사가. 왜 이승만 박사 이론을 뭔가하게 되면은 새들도 자유롭게 사는데 자유의지를 하고 이 남에 남은 사람 남고 갈 사람 가라 이거예요.
갈놈 가라 이거예요. 이렇게 자유의지를 선포하는 지도자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이북의 포로지만, 이게 포로도 보통 포로가 아니잖아요. 인민군 적국인데, 그 포로도 가정이 있을 것이고, 새끼가 있을 거니까, 이북에 가서 이북에 가고, 이남에 있으면 이남에 있으라. 그 유명한 방공포로 석방을 한 분이 이승만 박사고, 그 다음에 이승만 박사가 없었으면은 이 나라가 세워지질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에게 자유를 줬어. 왜? 자유를 지켜서 종의 멍에를 다치지 말라 하는 얘기 해주셨고, 또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삼천리감사 금수강산 참 좋아요. 삼천리감사 금수강산도 항상 애창곡이 몇 개 있겠지만 이걸 부르시고, 그 양반이 언제 태어나셨는가 그러면 1875년 3월 26일 태어나셨는데 내년도 150년이 돼요. 150년이 되고, 그렇지 돌아가신 것은 1965년 7월 19일 날 운명한 그때 90세로 돌아가셨어요. 일도 많이 하셨고 평생 기도하시고 평생 하시고, 내가 마지막으로 이승만 박사님 소리 이 나라가 왜 종교조 애들이 그렇게 이승만을 끄집어내려는 이유가 있어요. 김일성부터 시작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이승만, 박정희 이 두 사람이 몇십 년 통치하지 않았어요? 이게 두 사람을 떼버리지 않으면 자기들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래서 이승만은 독재가다, 박정희는 어떻고 세뇌교육 시킨 데가 정교조입니다. 이 되게 무서워. 백로지, 백지에다가 어릴 때 그림을 그리잖아요. 지워지진 않잖아요. 어릴 때 한번 딱 머리 들어오게 되면 그게 진리를 믿어. 그 우리가 교육을 잘못 시킨 겁니다. 좀 바른 교육을 시키고, 우리 애가 큰 실수한 게 옷을 입을 때 단추가 하나 엇갈리잖아요. 쫙 틀리잖아. 대한민국이 국불 난 거예요. 단추 하나 잘못 끼워가지고 쫙 엉터리 돼가지고 이 나라에서 정신 애들이 공부를 못한 게 종교적으로 나온 것이 뭐냐. 이승만, 박정희를 갖다 폄하시켜서 그 자리에 김구도 갖다 놓고 누구 갖다 놓은 거예요. 조봉암이도 갖다 놓고 이렇게 갖다 놓은 게 이 역사를 왜곡시킨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하기 위해서 고등학생들한테 이 책을 만들었어요. 우리 단체에서. 이승만의 독립정신. 고등학생들 인형고등학교 사건 때 만들어가지고 이걸 뿌렸어요. 공부시키려고. 모르면 당하니까. 그리고 이승만 박사 기념관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도 이렇게 헌금 많이 못했을 겁니다.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이라는 단체에서 5억을 냈습니다. 학교마다 걷었어. 경기 얼마네 해가지고 5억을 걷었어요. 한국에 희망이 있잖아요. 5억이 금방 얻어지는 돈이 아닌데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만들려고 5억을 헌금을 했습니다. 각 돈 헌금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교육이 중요해서 이번에 선거를 해요. 교육감 선거. 이 교육감 선거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저희들은 목숨 내놓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의원이가 개판 쳤어요. 가장 큰 개판이 뭔가 하게 되면 학생 인권 조례. 학생을 중심으로 선생은 날아갔어요. 옛날 우리 교육법은 뭔가 하게 되면 군사부 일체입니다. 임금, 선생, 부모는 다 하나다 이거예요. 그리고 존중을 받았어요. 요새는 그게 아니에요. 선생 무시해도 돼. 애들이 앞서서. 그러니까 전번에 그 서초 초등학교 선생이 자살하고 하는 게 애들이 아주 못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감 선거할 때도 저는 그래요. 10년간 좌파 교육감이 개판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는 선거를 하는데 교육감 조전혁이라고 이 번호도 지금 정당 표시가 없어. 조전혁을 봐야 돼. 조전혁 이 사람이 좀 가장 우파에서 단일 후보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당하면 병신이야. 한두 번 속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번에 당하면 바보다 이거예요. 우리 교육이 망하게 되면 우리나라 망해.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이승만 박사가 터 닦아놓고 박정희 대통령이 세워놓고 이런 아름다운 나라 갖다 교육을 잘 시켜서
대대 손손 내려가야 되는데 이번 교육감 선거는 대통령 뽑는 선거 못지않게 중요한 소통령을 뽑는 거예요. 교육 대통령. 서울시가 다 좌지우지하니까 이번 선거는 빠지지 마시고 나는 고발해도 좋아요. 가서 싸우지 뭐. 나는 뭐 그 상관이 없어요. 그 정도까지 조전혁 후보가 어떤 동네는 2번 순서가 있어. 왔다 갔다 해요. 그거 보지 말고 조전혁만 보고 무조건 찍으세요. 그래 우리가 이승만 박사가 서다 꺼놓은 걸 이어나갈 수가 있고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로서 우리가 잘 살면 뭐예요? 우리 자손들 손자 손녀가 잘 살고 똥똥 프라이드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신경 쓰셔가지고 한 표 한 표가 중요한 거예요. 집에 가서 나만 찍지 마. 모르는 친구들 얘기해 줘요. 야 이번에 조전혁이라는 후보가 가장 보수파에서는 이게 훌륭한 사람이더라. 이거 일일이 다 할 시간도 없고 11시 돼가지고 그러겠는데 이번에 꼭 여러분이 선거에 참석하셔가지고